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아날로그 아웃풋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디지털 아웃풋이죠. 0과 1로 처리되는 내용을 LED하고 FND에 표시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요번에는 그걸 아날로그적인 요소로 바꿔가지고 소리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소리는 아날로그적인 요소거든요.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뭐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거를 분석하는 그걸 학습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품 사용하는 소자들에 대해서 소자들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기능 빛을 뭐 전등을 킨다든지 숫자를 표시한다든지 그런 걸 학습하고 있는 거고요. 요번 시간에는 부저, 우리 지금 피해적 부저라는 게 달려 있거든요. 동그랗게 뭐라 그래야 돼? 뭐 도토리만 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들어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소리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내는데 단순히 삑삑 부조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주파수를 좀 조절을 해갖고 나름대로 음계를 맞춰서 어떤 노래를 한번 연주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아주 쉽습니다. 회로 구성도 단순하고요. 단지 뭐 조금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뭐 자기가 연주하고자 하는 음악 또 노래에 대한 계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계명으로 우리가 음계를 설정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스피커하고 마이크의 동작 원리를 이용하고, 뭐 마이크를 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소리를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방법, 또 저장된 소리를 갖다가 소리로 다시 재생시키는 방법, 이거에 대한 원리를 가볍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처리 가능한 방법, 즉 음의 높이, 각 뭐 옥타브별로 각각 음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또 그걸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동요 뭐 한두 가지 정도 직접 코드를 작성해 가지고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뭐 동요 연주니까 뭐 재밌어 보이네요. 부담 갖지 말고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네, 뭐 기본적인 상식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스피커와 마이크의 동작 원리, 그리고 어떤 소리는 어떤 물질적인 양, 크기,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진동이죠. 엄밀하게 보면요. 대기 중에 전달되는 어떤 소리란 진동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크게, 작게, 또는 그 주파수에 따라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면서 음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소자가 바로 마이크가 되는 거고요. 이 마이크는 진동을 받아갖고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증폭기라는 소자를 통해서 그 소리를 좀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전기적 신호를 크게 만들어서 스피커에 전달하게 되면 소리가 다시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중간 단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녹음한다는 거는 마이크로 입력된 데이터, 즉 전기적 신호를 갖다 디지털로 변화해서 저장하면 MP3 파일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녹음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그대로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지 맙시다. 말이 길어지니까요.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때 생성되는 파일을 MP3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기기 MP3,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좀 차이가 있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이야기하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 뜯어본 건 아니지만 진동판에 어떤 소리가 감지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증폭기라는 소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막대기에 코일이 감겨서 이걸 이제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소리를 진동판의 소리가 발생이 되면 진동판 진동이 그걸 감지하고 그게 코일을 통과해서 자력선의 변화 속도가 발생이 되면 그와 같은 유도 전류가 발생이 되고 그게 전기적 신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서 저장하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스피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건 스피커, 근데 우리는 부저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전기적 신호를 주게 되면 그걸 소리로 바꾸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석이 있고 여기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전기적 신호 또는 음성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 진동판이 떨리면서 소리는 진동이라고 그랬죠. 그 진동을 발생시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코일에 전기적 신호를 입력해 주게 되면 전기적 신호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게 자석과 코일 사이에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력을 발생시키면서 그게 진동판을 진동시켜서 소리가 발생되는 겁니다. 아니 뭐 자세한 원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더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이 원리를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피커는 소리를 출력하는 장치, 마이크는 소리를 입력받는 장치 정도만 이해해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뭐 조금 더 교양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청 주파수와 가청 범위라는 말을 씁니다. 즉,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라고 정의하는 건데,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이 정도라고 합니다. 가성 주파수,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죠. 그래서 주파수 대역입니다. 초당 얼마나 진동을 하느냐인데, 초당 2K니까는 약 20Hz 정도 되겠네. 20Hz에서 1000이니까 한 2만 Hz까지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구나. 그리고 동물들은 거기다 더 미세한 소리, 더 높은 소리도 주파수가 고주파가 되겠죠. 박쥐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에서도 벽에 안 부딪히고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스스로 어떤 소리를 발생시키고 그 소리가 반사되어 오는 걸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감지해서 벽에 안 부딪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수치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박쥐나 쥐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더 저주파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돌고래나 고래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더 내려갈 겁니다. 더 낮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뭐 그 소리입니다. 여기에 뭐 상식을 좀 더 포함시킨다 그러면 교양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음악 파일을 저장할 때 MP3 파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MP3는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는 어떤 표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MP3 파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음악 CD, 뭐 거의 사는 일이 없겠지만 음악 CD에 저장되어 있는 그 소리하고 MP3 파일로 저장된 소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기본적인 소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즈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래 한 곡을 MP3로 저장했을 때 보면 뭐 3메가나 4메가 정도, 좀 긴 건 5메가. 물론 음질에 따라서 그 주파수 범위가 뭐 128이냐, 뭐 256이냐에 따라 사이즈가 좀 틀려지긴 하지만 보통 128 기준으로 볼 때 4메가나 5메가 정도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CD, 음반점에서 파는 그 CD에 들어있는 AVI 파일을 보게 되면 40메가, 50메가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소리인데 AVI 즉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했을 때하고 MP3 즉 디지털 형태로 저장했을 때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모르는 친구가 대부분일 거라고요. MP3 파일은 사람이 들으려고 음악을 저장하는 거죠. MP3 파일을 쥐나 돌고래나 박쥐한테 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반에서 듣는 AVI 파일,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저주파와 고주파 대역의 소리도 모두 녹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MP3 파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듣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 내 소리만을 저장을 합니다. 즉 위아래 소리는 다 잘라 버린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이 듣지도 못하는 소리 뭐하러 저장을 하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걸 다 빼고 나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10분의 1로 확 줄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MP3 파일 같은 경우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이즈도 작다. 그런 이유로 요즘에 우리가 쓰는 음원 파일 같은 경우는 다 MP3 기준으로 모두 저장을 하고 그 파일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 그 가청 범위 내 소리만을 저장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적어진다. 그러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뭐 잘난 척 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생각보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가전기기, 요즘에 디지털 가전, 뭐 디지털 카메라에 찍는 영상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MP3 파일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소리만을 저장하기 때문에 일반 오디오 파일보다 아주 작게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날로그 디지털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는 이거 말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이 가청 범위 내 소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케이. 소리. 여기 주파수라는 거, 요 용어도 좀 알고 있으면 좋죠.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헤르츠라는 소리는 1초당 진동하는 주파수의 개수를 이야기하거든요. 뭐 진동하는데 하나의 패턴을 주파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패턴이 몇 개 들어있느냐가 즉 주파수, 헤르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초당 20번 정도 진동 있는 거에서 우리는 초당 2만 번 진동 있는 것까지를, 그게 소리예요, 소리. 그 정도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못 듣는다는 거죠. 예전에 그 모기를 쫓아내는 소리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소리 들어봤자 우리는 들리진 않죠. 그렇지만 모기한테는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활용이 됐다는 것만 알고요. 넘어갑시다. 말이 길어졌어요. 예, 앞에서 이야기한 가청 범위 이야기했었잖아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요. 그 범위 내에 있는 것 중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나름대로 그 주파수 대역이 어딘지를 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두이노에서는 피치라는 이런 파일에 들어있는데 요 끝에 H자가 들어있는 헤더 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두이노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교양이 넘치고 쳐져서 하는 전문가들이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는데 나도 이제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ABCD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 된다고 여기다가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C가 도, 레, 미, 우리 중간음까지 볼 필요 없죠. 파, 솔, 라 해갖고 C부터 시작을 C, D, E, F, G, H는 없네요. 이렇게 놓고 또 옥타브가 1옥타브냐, 2옥타브냐, 3옥타브냐 8옥타브까지 나눠서 좀 높은 대역의 소리겠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할 때는 요 4옥타브 대역의 소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된다 그러면 다른 대역대, 다른 옥타브의 소리도 한번 발생시켜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그러니까 구분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보는 요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보면 C, D 나눠져 있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반음 표시도 있죠. 올림 표시도 있고 올림 표시 없네. 반음이네. 이때 4옥타브의 라, 도레미파솔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라는 A라고 표시가 되고 거기에 4옥타브 대역이 보니까 330점 뭐뭐뭐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주파수가 330이라는 겁니다. 라라는 소리는 초당 330번 진동하면 우리가 들을 때 라로 들리고요. 그걸 260 정도 진동하게 되면 도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원리 몰라요, 나도. 내가 뭐 음향이나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거 타이핑하라는 거 아니고요. 이건 자동으로 불러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음에 대한 그 주파수를 정의한 파일을 pitch.h라는 파일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pitch라는 헤더 파일 설명을 가볍게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주파수가 적혀 있다고 그랬죠. 그 주파수를 소리로 바꿔주는 애가 톤이라는 함수입니다. 이건 명령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톤하고 여기다 몇 번째 핀에다가 어떤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켜. 그리고서 여기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 듀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몇 초 동안 발생시킬 건지, 미리세컨드네. 1000분의 1초네. 그 시간을 여기다 적어주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소리가 삐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죠. 물론 이걸 0으로 설정하면 소리가 안 나는 건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죠. 0으로 설정했을 경우 계속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 pitch.h라는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 그 숫자로 돼 있었죠. 그걸 갖다 톤에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여기 프리퀀시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 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발생이 된다. 그걸 어디로 출력하죠? 신호가 발생돼 그걸 스피커로 전달하게 되면 소리, 진동으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들린다는 거죠. 그때 쓰이는 함수입니다. 아두이노 우노에서 사용되는 아트메가 328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아날로그 신호 출력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출력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디지털 회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거, 직접 출력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DAC, ADC라는 회로가 들어있거든요. DAC는 디지털 아날로그로, ADC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어주는 그런 모듈이 쓸 수는 있지만 안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PWM 신호를 사용해서 아날로그 신호와 유사한 효과를 같은 디지털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그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해갖고 어떤 아날로그 값, 디지털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될 때 요건 1이라고 하고 요 0이라고 하자. 여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때 한 사이클에 대해서 1일 때 폭하고 0일 때 폭의 비율을 조절하는 걸 PWM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거에 따라서 LED에다가 저 폭을 50대 50으로 하면은 꺼졌다 켜졌다가 균일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하인 부분을 적게 하면은 켜져 있는 시간보다 꺼져 있는 시간이 길어서 빛이 흐리게 나오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하인 시간 이만큼 하고 꺼져 있는 시간 요만큼 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되면 이 시간 동안 켜져 있고 이 시간 동안 꺼져 있는 거가 되고 그러면 또 밝게 빛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길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하는데 이럴 때 보면은 그 뭐 식당이나 이런 그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이 LED 발을 달아서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죠. 눈꽃송이 떨어지는 것 같이 되는 거. 그것도 이 PWM이란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알고만 있고요. 우리도 앞 시간에 했던 LED를 이용한 것도 이걸 이용하면은 이 LED가 똑같이 켜지는 게 아니라 밝기가 점점 틀리게 켜지는 효과도 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마이카에는 그 기능을 쓰질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난주에 LED 4개나 8개를 동시에 받아놓고 인터넷 검색하면 있습니다. 아두이노 PWM을 이용한 LED 제어 이런 걸 검색해보면 10개가 빛이 서로 다 틀리게 나오고요. 그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이 이렇게 쭈르륵 쭈르륵 내려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의 톤이란 함수가 그 중에 하나인데 톤 함수 PWM 신호를 사용해서 스피커의 단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듣는 그 소리는 그 음계가 굉장히 여러 옥타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단음이기 때문에 우리 폴리란 말 쓰죠. 1폴리, 4폴리, 16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폴리스가 높으면 소리가 더 미세하고 섬세하게 들리는데 여기 단음이 1폴리짜리야. 띠띠띠 이런 식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톤 함수는 50% 듀티 사이클로 한다. 요게 딱 비율 딱 반 잘라서 한다는 거죠. 의미치는 몰라도 됩니다. 이 내용도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이런 용어 검색해서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몇 번 핀에다가 어떤 주파수의 소리를 몇 초간 출력한다. 이게 톤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즉 스피커의 값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죠. 톤이라는 함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톤이라는 함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파수를 받아갖고 그걸 스피커에 소리로 전달시킨다고 이야기했죠. PWM 기술을 이용한다고도 했고요. 톤 함수는 한 번에 하나의 음만 재생이 가능합니다. 완폴리라는 소리에 여러 음 발생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핀을 통해서 이미 음이 재생 중에 있다면 톤 함수는 그 다음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만 동작이 된다는 거죠. 그거 알고 있어주면 되고요. 동일한 핀으로 톤 함수를 다시 호출하게 되면 새로운 주파수로 다시 그 다음 소리가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 부저를 사용합니다. 보통 피에조 부저라고 하고요. 그냥 이런 거 보통 부저라고 부르고요. 이거 납작한 상태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과 검은색, 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피에조 부저라고 보통 하고 이건 부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건 스피커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봤을 겁니다. 스피커 뜯어보면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이걸 다이나믹 스피커라고 합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는 이런 류의 피에조 부저, 이런 부저, 이런 스피커 아무거나 써도 다 소리가 납니다. 지나치게 큰 거만 아니면 큰 거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5V에 동작하는 거면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사이즈가 한 5cm 이하짜리 스피커는 다 됩니다. PC에 달린 것도 좋고요. 주변 전자기기 부서진 거에서 이런 스피커가 있다고 그러면 뜯어서 연결해 보면 똑같이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사용한다는 거고요. 또 이 피에조 부저, 이 부저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극성이 있습니다.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붙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붙어 있는 걸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자세히 보면 LED에 마찬가지로 뒤에 핀이 2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좋죠. 근데 이 2개의 길이가 서로 틀립니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밑에 깔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극성이 있다는 거 알고요. 거꾸로 꽂으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을 맞추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플러스에는 내가 출력하는 출력 핀에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마이너스는 그냥 GND에다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가 흐르는데 흐르는 전기의 주파수를 제어하겠다는 거죠. 나머지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톤이라는 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번에 하나의 음밖에 재생할 수 없다는 거 이야기했고요.
또 이 부조의 특성, 극성이 있다는 거, 극성을 구분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알죠? 부조에는 극성이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예, 아까 톤이라는 함수를 했는데 톤 말고 노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톤은 소리를 나게 하는 함수였죠. 노톤은 소리를 나지 않게 하는 함수입니다. 톤 함수의 재생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영으로 했을 좀 계속 그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했었죠. 부용파가 어쩌고 얘기했는데 모르겠고 이 노톤이라는 명령을 딱 날리게 되면 소리가 딱 멈춰 버립니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톤함수를 사용하는 음을 재생하는데 각 높이를 주파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주파수에 대한 거는 이 파일 아까 그 pitch.h라는 파일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건데 이 파일 요걸 여기 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pitch.h라는 파일로 되어 있고요. 이걸 갖다가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pitch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 복사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치북 폴더에 보면 여기 스케치라는 거 스케치라는 건, 요 DVP에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스케치북, 즉, 스케치가 깔려있는 폴더를 못 찾을 때는 파일 메뉴 누르고 밑에 보면은 환경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스케치북 위치가 나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폴더 밑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밑에다가 피치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 복사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소스를 긁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zip 파일, 압축 파일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다음에 압축 파일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긁어다 직접 자기가 폴더 만들고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서 저장해도 됩니다. pitch.h로 저장이 돼야 되겠죠. 압축 파일 받아서 열어보면 들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음원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방법인데 멜로디를 출력하기 위해선 톤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톤 함수는 각 음의 높이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주파수에 대한 정보가 pitch.h라는 폴더 파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받아내라고 이야기했죠. 받아낸 걸 갖다가 압축을 풀었다면은 예, 그 라이브러리 밑에 pitch라는 폴더가 있는 속에 복사해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pitch.h라는 파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쓰기 위해서는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에 들어가서 이걸 딱 선택해 주게 되면 소스에 바로 삽입이 돼 버립니다. 별거 누르면은 화면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요 코드에 요 위치에 안 보이는 요 위치에 딱 삽입이 돼 버립니다. 다음에 볼까요, 뭔지? 일단 뭐 소스 코드 예제할 때도 나오긴 나옵니다. 어쨌든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 그 라이브러리가 pitch.h라는 라이브러리라는 거. 그거는 아까 알려준 주소에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앞에서 스케치 속에 라이브러리 추가하기 위해서 피치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바로 동영상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 보면 요 주소에 맞춰서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주소 보이죠? 이거 긁어서, 퍼포트 옆으로 뺄게요. 예, 그리고 익스플로러에 가서 그 주소 쳐 넣게 되면, 주소를 쳤는데, 입력하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pitch.h라는 여기 소스 코드 나와 있죠? 뭐 밑에 뭐 댓글도 달려 있네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지입하면 압축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해하면은 얘는 뭐냐? 직접 다운되는 것 같으네요. 일단 압축 파일 다운로드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2820675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폴더 열어보면 여기 다운로드 되어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내용이 뭐 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추가해서 다운로드 되어 있겠죠? 다운로드 어디 갔나? 여기. 가보면 28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요. 이거를 열기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가 됩니다, 바로. 근데 하기 전에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추가하면 저렇게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zip 파일 추가, 다운로드로 가서, 들어가서 보면 28, 눌러주고, 열기 누르게 되면, 볼까요? 이미 돼 있어서 난 에러가 난 겁니다. 미리 준비해봤거든요. 스케치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추가, 포함하기에 들어가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 클릭. 있는 데고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삽입이 된다는 소리예요. 앞쪽 파일만 링크 걸어놔도 끌어다 쓰거든요.
포함하기 밑에 이거 딱 누르면 28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클릭. 이렇게 include pitch.h라는 게 들어옵니다. 요게 있어야지 그 주파수 소리, 주파수 각 음별 주파수 대역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내용이 뭐 들는지 열어보면 이렇게 pitch.h라는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고 압축하려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네. 빨리 치워버리고요. 알았죠? 요 파일이 들어가 이걸 풀어서 갖다 놔도 되고요. 라이브러리 밑에. 아니면 직접 이렇게 링크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걸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나라면은 그냥 압축 풀어서 폴더 만들고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아까 라이브러리 추가하기 위해서 보면 그 이름이 이상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샘플로 제시한 강의 자료에 보면 학교종이 땡땡땡 있습니다. 이거 여기다 통째로 복사해 넣을게요. 보면 앞부분에 헤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처리 부분에 집어넣습니다. 뒤는 셋업과 루브로 되어 있는 반복되는 거 초기화 설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동작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야겠죠? 예. 일단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보자. 이게 무슨 노래냐? 이게 소리가 이 소리가 아니구나. 지금 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나는 소리는 딴 거고요. 아마 똑같아. 요 지금 보이는 이게 나오는 거고요. 소리 들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 음원을 다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개음형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코드는 다 동일합니다. 원하는 코드만 여기다 여러분이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그 소리는 노트 C4, E4 이런 식으로 CD는 아까 얘기했죠. BCD로 나가는 거고 4는 옥타브를 얘기합니다. 숫자가 높아지면 좀 고음 처리인가? 그게 되겠고 낮으면 저음 처리가 되겠죠. 숫자 바꿔가면서 어떤 차이는 여러분이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0이라고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건 쉼표입니다. 쉼표. 똑같아요.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들리나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뭐 원뿔리긴 한데 들을만 합니다. 전혀 허접한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도 무슨 음악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아까 피치라는 라이브를 포함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코드를 좀 특이하게 집어넣은 거는 뭐 이 부분에 개요를 놓습니다. 이 바깥쪽의 기술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전처리라고 그래갖고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처리 가능한 것들 미리 기술에 놓는 거거든요. 셋업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셋업에 들어가면 사용된 변수들이 셋업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면 셋업과 룹 두 군데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금방 가면 잡을 거라 믿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코드 얘기인데 보죠. 소리는 계속 나오게 해놓고 영상 보여주겠습니다. 요번에 하는 그 음악 연주하는 거는 연결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브레드보드하고 아두이노 보드 설치해 놔야 되고요. 여기에 부저 있죠? 부저 갖다 놓습니다. 모양이 좀 틀린데 극성 방향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저의 극성은 양음 이렇게 난 지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2번 핀에 조금 아까 보여준 코드가 2번 핀을 출력 핀을 사용을 했거든요. 셋업이었고 위쪽에서는 해놨습니다. 2번 핀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끌어다가 그라운드에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그라운드나 아래에 있는 그라운드나 다 똑같은 그라운드입니다. 보통 검정색으로 표시하죠. 이렇게 놓고서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저 구조가 소리를 낸다는 거죠. 단순합니다. 뭐 회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뭐 회로 구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극성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극성 거꾸로 하면 소리 안 나는 거거든요. 소리만 잘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무조건 그라운드, 플러스 부분은 내가 지정한 핀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정한 핀에 연결된다는 거,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연결됩니다. 여기는 플러스는 내가 지정한 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만 잘 구분해 주면 소리 계속 나오는 거 들리죠? 뭐 10번까지는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너무 단순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코드 설명입니다. 코드. 음악 이제 끄겠습니다. 계속 소리가 나는데, 신경 쓰기 시작했어. 지금 학교 종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 종이는 이렇게 나질 않고요. 학교 종이 소리는, 이거 또 학교 종이가 나왔네. 계속 학교 종이만 나오니까 좀 그런데, 잠깐만요. 소리를 나오게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멜로디. 들려주려고 그러니까 또 찾으니까 없네. 소리가 안 들리네. 코드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보드랑 연결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이 부분이 계명 부분입니다. 이 계명 부분. 앞에서 음원하는 테이블표 설명한 적 있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계명을 잡아주면 됩니다.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학교 종이죠?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인터넷 검색하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표를 보고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 부분만 틀린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소리는 그냥 멜로디라는 배열을 만들었거든요. 이 배열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배열은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꺾은 가로입니다. 꺾은 가로 열고 닫고 두 개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결가로 열고 닫고로 묶였고요. 모든 것 끝에도 꼭 쉼표가 붙습니다. 끝에도 쉼표 붙고요. 0이라고 표시한 건 쉼표입니다. 음악이 잠깐 끝났다 그 다음에 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노트 듀레이션에 4분음표로 숫자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어디 있었더라? 노트 듀레이션. 쓰질 않았네. 쓰지 않으려고 왜 집어넣었을까? 여기 있다. 예, 요걸 갖다 음의 길이를 시간으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 쓰는 상수로 썼습니다. 수식을 쓸 때 변환한 거거든요. 그 주파수를 갖다 사람이 들을 때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예, 음악에 관련 거라 잘 몰라요. 4번 음표일 땐 4라는 값을 주는 거고요. 또 숫자도 한번 변경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톤이라는 함수 썼습니다. 어느 핀에 여기서 좀 기대, 요게 이제 주파수가 되고요. 요거는 너트 랭스니까는 요거 이제 길이 시간이 있죠. 여기서 지정을 한 겁니다. 실제 음의 길이 무한정 나가는 건 아니죠. 그만큼 잠깐 이거랑 값을 똑같이 했죠.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뿌려놓고 그럼 걔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 딜레이가 없으면 이 아두이노 그 다음 작업을 수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그 소리가 다 출력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지나면 노톤에서 소리 끊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디스노트에서 1번 빵, 2번, 그러니까 실제 0번, 1번, 2번, 3번 이게 순차적으로 불려지면서 톤이라는 요 함수가 스피커로 부저로 값을 내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주가 딱 끝나면 약 3000ms, 3초 동안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1, 2 가서 연주를 계속하죠. 포문이 요까지입니다. 요게 정의되는 부분이고 반복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되는 거죠. 코드는 일단 돌리고서 하나씩 값을 변경하면서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학교종이 땡땡땡에 대한 소리였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두 코드를 비교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네요. 예, 기본적인 건 동일합니다. 앞에 연결 학교종이 땡땡땡가 동일한데 요 개명만 바꿔 집어넣습니다. 주석으로 처리해놨는데 도미솔 도미솔 랄랄라 솔 파파파 미미미 렐렐레 도. 초등학교 교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거고요. 나머지 코드는 다 동일합니다. 이 부분만을 내가 바꿔준 거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듣고자 하는 음악이 있으면 노래가 있으면 개명을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편곡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좀 프로그램 구현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소리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좋은 소프트웨어만 쓰다 보니까 이게 허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든 회로서 내가 구성한 회로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우린 재료만 사다가 지금
어떤 음악이 출력되는 전자기기를 만든 겁니다.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요 이제 음기하고 주파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고급 악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악기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아두이노를 이용한 아날로그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아웃풋을 스피커를 통해서, 즉 부저를 통해서 내보냈죠. 그래서 부저에 내가 원하는 음악이 연주되는 걸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거는 톤이라는 함수 썼습니다. 톤, 또 노톤에서 멈추게 했죠. 톤에는 어느 핀으로 어느 주파수를 몇 초 동안 발생시킬 거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 톤이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피치라는 헤더 파일을 썼죠. 헤더 파일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 스케치 프로그램 아두이노 개발사가 미리 만들어서 공개를 해놓은 겁니다. 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해 놓은 거, 그런 파일들을 헤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값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함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의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면 프로그램보다 쉽고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저를 이용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아두이노에서 제어하는 프로그램, 부저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꼭 연습해 보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그거 잘 보관해 놔야죠. 나중에 평가받을 때 보여줘야 되니까. 예, 꼭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